자, 금쪽 상담소 오늘 이쁘게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봤는데요. 사실은 포트 수익률은 반짝반짝하지 못합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YG엔터, 한미반도체, 스튜디오 드래곤, 솔트룩스 역시나 한미반도체만 플러스권에서 놀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 YG엔터 진짜 할 말이 많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나마 이슈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폭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솔트룩스까지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데 비중도 나와 있고요. 두 분이서 김태성 이사님과 김민수 대표님이 말씀해주고 싶으신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글로벌 텍스프리 역시나 YG엔터와 함께 두 분이서 하실 말씀이 있다. 이렇게 틱틱 해주셨고요. 한미반도체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만 틱을 해주셨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김태성 이사님이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서 둘 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글로벌 텍스프리부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비중이 5%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내년에 중국 단체 관광 더 증가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다. 글로벌 텍스프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마이너스 17%면 피크 때 사신 분보다는 좀 하락폭이 좀 덜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중국 단체 관광 풀릴 때 와 박수 칠 때 그때 구매하신 분들은 실망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AS가 꼭 필요한 상황 같은데 김태성 이사님부터 먼저 이 AS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첫 번째는 비중이 5%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담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첫 번째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버릴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살리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살리는 방법 중에 당연히 저는 추가 매수를 조금은 더 해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비중 5%인데 여기서 이제 비중 5%를 더 확대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8%대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플랫하게 좀 흘러간다라고 하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충분히 수익권으로 좀 가져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포인트는 정부에서 이제 이 아무래도 환급 관련한 개정안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당 3만 원에서 이제 15,000원으로 환급 기준이 이제 낮아지고, 그리고 이제 즉시 환급 한도 또한 이제 기존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늘렸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을 하고 이 텍스 처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편리해지니 오히려 그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아마 이때쯤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 좀 사셨는데 좀 밀려 내려온 상황. 저는 현재 구간대에서 천천히 비중을 확대를 하셔서 평단을 5,200원대 정도만 이제 맞춰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실적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조금 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김민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글로벌 텍스프리. 네, 요즘 비수기죠, 여행 비수기요.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이 추운데 여행을 가신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추운데 들어오신다고요? 한국에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 이때 비수기입니까? 비수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를 생각할 때 아웃바운드는 그래도 좀 나갈 수 있다고 저도 이상하네요. 예, 네. 공기가 약간 재채기를 하시더니 어디 나가시면 안 되겠네요. 건강 상태가. 아이고리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집에 있으려고요. 네네. 예, 집에 있으려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네, 인바운드 쪽은 아직 뭐 특별하게 지금 성수기다라고 볼 수가 없고 보통 보면 그래도 봄 돼야 그때부터 성수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에 약간 좀 주춤한다. 당연히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라든가 또 요즘 보게 되면 하나 주가가 좀 정체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대요. 한때는 유럽 쪽에서는 명품, 네. 또 동남아 쪽에서는 관광과 쇼핑 뭐 이런 거 다 같이 하려고 왔던 이 과거의 유커들이 사라지고 쌍커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싸게 먹히려고 쌍커. 하는, 쌍커, 개인 관광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또 그래서 면세점이나 어떤 뭐 명품샵 가도 이렇게 근처에서 사진만 찍고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의 소비 심리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 그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높은데
근데 내년은 성수기 때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게다가 또 해외 쪽에 진출에 박차를 가하네요. 지금 프랑스 쪽에는 법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림픽 네, 성과 보겠죠. 게다가 태국 쪽에 라이센스를 취득한다. 그러면 또 한국인들이 가기 좋아하는 이런 쪽이겠죠.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해외 확정의 성과까지 내년에 기대한다. 그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아까 이사님은 요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번 이렇게 빠르게 밀리는 거 이런 때 매수 기회겠다라고 사셨는데 보통 이렇게 강하게 매수 어떤 충격 받게 되면 주가가 그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하는데 일단 나왔던 뉴스가 그럼 이걸 가지고 당장 어떤 지금 뭐 이번 뭐 4분기, 1분기부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요인이 되냐? 아니다 보니까 약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중기 지지권이 4,750원 정도로 보는데 4,755원에 끝났습니다. 5원 차이로 예.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서 위쪽에 어느 정도 거래 증가하면서 확인되는 게 필요한데 이럴 때는 일단 뭐 급하게 뭐 추가 매수나 다른 전략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확인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턴할 때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그냥 관망. 그리고 또 내년을 기대는 하겠는데 조금 뭐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아마 12월보다 1월이 더 춥죠. 1월 더 춥죠. 네. 춥게 되면 이런 회사 이런 쪽은 조금 더 위축되지 않나. 그럴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이사님은 물도 타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물은 타지 말고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두 분 다 홀드 아니면 살짝은 바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두 개가 문제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중국인 단체 관광이 열린다고 해서 중국이 그 정도로 소비 여력이 있느냐. 일단 지금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은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와도 소비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남겨지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전만큼 이제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를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야 될 텐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전처럼 면세점에서 뭐 화장품이나 뭐 어떤 품목을 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해서 아 여기는 진짜 잘 팔린다라는 킬러 아이템이 있느냐. 근데 지금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매력적인 주식도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태성 기자? 일단 저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실적은 올해 이제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좋은 성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분들도 이제 여행을 또 많이 가시면서 충분히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고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이제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고객이 그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물론 다른 섹터, 다른 주도 테마, 다른 뭐 기업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한 번 이렇게 좀 크게 움직였다가 내일은 이제 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지금 흘러 내려가고 있어서 매력도가 떨어지긴 한데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비중을 저는 이용해서 전략을 좀 잘 마련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좀 만들 수 있는 단순 그냥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충분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네. 오케이. 김민수 대표님 어떠세요? 소비 여력과 킬러 아이템. 네, 일단 지금 뭐 면세점 대규모로 예전부터 훅 들어왔던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면세점 가서 써봐야 면세인데 뭐 돌려받을 게 있습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충분히 놀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이런 걸로 얼만큼을 충분히 즐기고 가서 어떤 세금 환급을 받는 과정들 이걸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단순하게 예전처럼 뭐 우르르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말고 충분히 즐기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한국에 대해서 어떤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 자체들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외국인들의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또 외국인들의 소비 여력보다는 일단 많이 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와서 쓰시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가 비싼지 안 비싼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텍스프리가
시총이 한 2,700억, 600억 정도쯤 됩니다. 예. 이런 상황들인데 올해 그러니까 좀 고생을 많이 했었죠. 한 3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뭐 중간에 시비도 좀 찍고 해서 이 부분을 좀 소화시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희석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는 턴어라운드 했죠. 160억 나옵니다. 영업이 160억 나오고 내년 가게 되면 한 260억, 한 100억 정도 더 나오네요. 근데 시총이 2,600억, 700억.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봤을 때. 근데 그보다 조금 더 만약에 중국의 그 사이에 한 6개월 사이에 뭔가 좀 소비 여력 조금 좋아지고 거기다가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좀 더 다 좋아지고 와 진짜 우리 짜파구리에 날아가서 진짜 먹어보자. 네. 진짜 잡채. 발음 잘해야 된다. 예. 잡채 이렇게. 잡채. 예. 뭐라고 하던데 또 코리안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습니다. 무슨 잡채로 가야죠. 잡채. 잡채. 예. 이런 거 먹어보자. 네. 한쪽에서 들어와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좀 실적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주가 수준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좀 성장 관련된 거 좀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참고하셔서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 가보겠습니다. YG엔터 두 분 다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야, 이 블랙핑크는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YG엔터 비중 8%, 마이너스 17% 수익률 손실 구간입니다. 블랙핑크 재계약 기대감 그리고 베이비몬스터가 뜰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마이너스 17% 들고 계십니다. 오케이. 코멘트 한번 해볼까요, 김태성 이사님? 저는 지금 YG엔터테인먼트는 물 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마요. 네, 아무것도 그 하지 좋은 않고 의미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그 의사가 집도의가 손을 떼는 상태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봐야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엔터사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제 그 기대감의 눈높이는 사실 YG를 보는 것보다 JYP를 보면서 이제 나오는 수급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지금 JYP 또한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주가가 다포 상태에 좀 흘러가고 있어요. 엊그제 뭐 하루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또다시 이제 주도 업종,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한쪽이 세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갔던 수급들이 다시 이제 좀 빠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에 저는 아무래도 좀 이 엔터주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 이상의 새로운 내용들이 안 나와요. 뭐 보이그룹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베이비몬스터 이야기도 있고, 뭐 넥스지에 대한 이야기, 뭐 각 소속사별로 약간의 이제 이슈들은 있지만 뭔가 이게 시장에 한 방을 줄 만한 임팩트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은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블랙핑크가 다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가 하루짜리였다라는 게 좀 내심 좀 아쉽긴 하나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도 추가 매수도 무의미한 구간이 아닌가. 일단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YG엔터가 엔터사 중에서 밸류가 싼 편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메리트죠, 사실. 근데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지떡이죠. 왜 이렇게 강하십니까? 아니요. 네. 저는 장단을 맞춰드리는 아, 것뿐입니다. 방송 잘하시네요. 네네, 비지떡이에요. 비지떡이라고요? YG엔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오는 이제 블랙핑크 관련된 쪽에서 이제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단체 활동에 대해서 통과죠.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한 7년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잘 키워줬으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계약 비율이 7대3이 바뀝니다. 3대7로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블랙핑크 활동을 해서 똑같이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면 YG엔터 입장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듭니다.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아마 기대한 그만큼 지금 보여주는 실적이 있는데 블랙핑크의 영향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거는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 회복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YG엔터가 좀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빅뱅, 빅뱅, 블랙핑크, 블랙핑크, 또 What, 뭐 베이비 몬스터는 몬스터? 그래도 저 연예계 쪽은 우리 명하나님께서 좀 한가닥 하시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베이비 몬스터의 평가 한번 해주시죠. 베이비 몬스터요? 네, 기대감에 비해서 좀 많이 약하다.
많이 약하다. 네. 예. 뭐가 춤이 약합니까? 아니면 뭐 보이스가 약합니까? 뭐 노래가 약... 너무 네.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회수나 이런 것도 사실은 기대감이나 뭐 사실 이 마지막 세대의 그런 다른 아이돌들이랑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비차나 이런 네. 그런 다른 아이돌들 뭐 제가 뭐라고 근데 지금 코멘트하고 있는 그래서 거지 제가 뭐 내 점수는요? 네? 몇 대? 제 점수는요. 예. 아니, 기대감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다. 아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배몬에 참 기대해주가 한 명 있었는데 빠졌죠. 네. 아현이가 어. 예, 나가는 바람에 아, 기대를 많이 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금 배몬 얘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크다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YG엔트는 주가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러면 저항만 이렇게 막 시도하게 되면 거기서 빠집니다. 이런 자리들. 또 이번에 뭐 블랙핑크 계약 나왔는데도 여기서 버티다가 빠집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여기까지 들어온다. 메가리가 없죠. 네, 아 이건 시원시원하시네요. 네, 예, 메가리가 예. 없어요 지금. 네, 한 5만 6천 원대까지 다시 들어온다. 저라면 매도. 그리고 타이밍 봐서 JYP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 다 의견은 비슷하네요. JYP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네, 이 4사 중에서 하이브, SM, YG 그리고 JYP 4개 중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건 JYP입니까? JYP가 실적적인 부분도 아, 이제 가장 좋은데 밸류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JYP는 조금 높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낮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낮은 게 더 올라갈 수 있을 룸 자체가 좀 많지 않겠는가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엔터사들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뭔가 이슈화 될 만한 모멘텀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금 약하고 언제적 그룹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YG엔터 마이너스 18% 비중 8%에 살짝 반등을 줄 때 갈아타는 게 어떠한가 이렇게 두 분이서 의견을 동일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중 10% 그리고 수익률은 6.5% 잘 가고 있습니다. 평단이 좋아요. 55,000원. 평단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요거는 김민수 대표님이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이유는요. 한미반도체 HBM 성장성 지속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현재 수익 구간이긴 한데 주가가 오래 쉬고 익절하고 갈아탈지 아니면 더 들고 있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아유 그럼요. 한미반도체인데요. 네, 한일 반도체도 아니고. 네, 한미죠. 네 한미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한미반도체에 지금 보여준 뭐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보여주는 실적보다 보여줄 실적에 대해서 무게를 삼는데 요즘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HBM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도 요상한 분위기가 잡히는 게 내년에 대해서 특히 HBM 관련된 해당 장비들을 매출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꺾었다고 하게 되면 2022년도 그때 나왔던 해당 매출보다 2024년도 해당 매출을 2배 정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나왔던 STI도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수준은 나온다. 그러니까 특히 STI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2배다. 그럼 이게 반영되는 시기는 갑자기 내년 실적 1분기 때 실적 딱 발표해서 쭉 열어봤더니 나오네. 이렇게 되면 평가가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 네. 쭉 하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왔어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4분기 실적 부진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총 포트가 50% 정도 되더라고요. 주식 50%, 현금 50%. 네. 네, 그러면 나머지 현금 갖고 이런 거 대응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대응하지 마시고요. 실적 발표 시즌에 약간 좀 위축된 실적 발표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 생각해서 약한 5만 매수가 근처가 되겠는데요. 매수가 근처 5만 5천 원, 6천 원대, 5만 7천 원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부분에서 오히려 밀리게 되면은 차라리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 기간 조정의 마무리가 이제 슬슬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기다리셨다가 사시고 오히려 탄력 세지는 거 다시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요거 전고점 돌파할까요? 6만 원 중반대? 1분기 예 음. 가능합니다. 실적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다음 실적에 대한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고 평단도 좋고 수익 중이시니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가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 가장 큽니다. 20%. 수익률은 0.77% 마이너스여서 지금 똔똔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잡으신 건지 아니면 뭐 살짝 올라와서 지금 거의 수익률이 비등비등하게 올라온 건지 일단은 김태성 기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구매 이유, 매수 이유는요. 신작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매하고 수익 구간에서도 안 뺐어요. 기대감만큼 주가가 올라와 줄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줄지 궁금하고요. 평단을 낮추고 싶은데 낮출 만큼의 주가로 떨어지지는 않아서요. 소소하더라도 수익 구간 올라오면 파는 게 나을까요? 고민이 됩니다. 되죠. 스튜디오 네, 드래곤 방금 진짜 점점점이었죠. 고민돼요. 네, 고민이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일단 올해도 사실 뭐 이 편성 편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었으나 워낙 이제 눈높이가 컸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좀 깊었었고 2024년도도 지금 총 제작 편수가 조금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 32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는 27편 정도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전체 이제 총 파이수에서 일정 부분이 좀 줄어든 상황.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컨텐츠 제작은 어떠한 그 작품 하나가 얼마만큼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또 이제 크게 갈리는 상황이라서 예. 일단 경성 크리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져가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금부터 비중 20%를 담는 것은 조금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금을 조금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10% 정도는 투자를 하시되 나머지 10% 정도는 약수익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포트에 주도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비중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뭐 당장 뭐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이 반도체 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나 일단 전체적으로 좀 포트의 밸런스를 성장주 쪽으로 조금씩 더 확장을 좀 해 놓으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TLB와 같은 기업들이 좋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낮은 위치에서 모아가는 걸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기판 관련주들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쪽은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가 의외로 트레이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막상 개봉하거나 시작하면 또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할 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처럼 갑자기 신드롬이 나가지고 주가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비중 20%에서 절반 좀 줄이고 지금 포트에 주도 업종에 대한 밸런스가 너무 낮기에 좀 그런 쪽으로의 확대가 더 낫지 않겠는가. 특히 이 종목 그 용가리 작업실 이 종목은 진짜 종목이 난이도 극상입니다. 그렇죠? 네. 왜요? 용가리 작업실 왜요? 스튜디오 드래곤. 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용가리 작업실이라고 불려요. 정말 참신한데요. 네. 좋습니다. 요거 진짜 난이도 극상해. 해운주, 스튜디오 드래곤, 막 컨텐츠 관련주, 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김민수 대표님도 요 전체적인 코멘트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해외 쪽으로 많이 뭐랄까요? 그런 변수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글로벌 텍스프리, YG엔터, 스튜디오 드래곤, 뭐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엔비디아 쪽으로도 또 많이 네.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솔트룩스까지 있는데 포트의 전반적인 구성이나 성격 그런 거 자체는 코멘트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주식 절반, 현금 절반. 현금 절반. IT 소프트웨어가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한 17% 되죠. 네, 근데 나머지 엔터 레저 쪽이 33%. 그러니까 약간 엔터 레저 쪽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성향을 좀 나타내는 거죠. 예. 이쪽이 그래도 꾸준히 돈 버는 쪽인 것 같아서 대응했어. 그러니까 포트의 성격은 분명히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이나 종목의 구분들이 조금 좀 바꾸셨으면 하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저라면 6만 지금 현재 51,400원인데 네. 지금 약간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52,000원대가 안착해야 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반대로 51,000원대가 그냥 이탈해 버린다. 저라면 손절하겠습니다. 네, 손절하고 그다음에 다른 종목 차라리 현금 갖고 있다가 우리 종목 장인 이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네. 이런 거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또 뭐 있었죠? 그게 답니다. 아이고야, 예, 반도체 그거면 2,000원대가 됩니다. 다죠 뭐. 네. 곁다리로 그냥 반찬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잡채, 잡채. 예, 네. 그런 거 조금 더 포함시켜서 어떤 추세를 맞춰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이지님의 투자 종목 포트폴리오를 한번 봤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YG엔터, 한미반도체, 스튜디오 드래곤, 솔트룩스 잘 전략을 짜셔서 수익률을 플러스권으로 극대화시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서 내년도에는 이 포트가 황금 포트 그리고 플러스 포트로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포트 상담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 고지 좀 드릴게요. 022184-1005번 지금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평단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왜 사셨는지, 뭐가 고민이신지를 코멘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EBC 경제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기다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브릿지 돌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